조계종이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본격 운영해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선명상을 국민운동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전남 담양에 들어설 예정인 조계종의 국제 선명상 센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월에 담양 명상센터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동안거 해제 법회를 열어 치열한 용맹정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회사와 향천사 등 제방선언의 수행납자 160여 명이 해제 후 만행을 떠났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어질 포교당의 이름이 녹야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의성 고운사는 반야사에서 당초 이름대로 녹야원으로 건립하는 안을 교구종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16년의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불자 봉사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오시환 대표가 오지에서 끌다의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선명상을 국민운동 수준으로 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올해부터 선명상을 하며 사찰에서 하루를 날 수 있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운영이 본격화됩니다. 또 오는 6월엔 사찰음식 대축제가 오랜만에 열리고 또 사찰음식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도 추진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새해 계획을 종합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가나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이 템플스테이와 만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새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된 건 템플스테이와 접목한 선명상 프로그램 특화 사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겁니다. 오는 4월 국제 선명상 대회와 연계해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을 대상으로 선명상 특별 주간을 운영하고 2,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불교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특히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바로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서 사업단은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158곳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중 56곳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거쳐 선명상 템플스테이 중점 사찰 30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중점 사찰에서는 미래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지도서에 따라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선명상 방법을 적용해 마음 치유와 평안을 찾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 선명상을 국민운동 수준으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지난해 62만 명이 찾은 템플스테이에 선명상이 적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상 방법이 108개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살아온 여건, 불교에서는 그걸 근기라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차이, 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장 쉬운 방법부터 또 가장 고도의,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그렇게 단계화시켜서 수행자의 밥상, 사찰 음식 분야도 국가대표 문화 콘텐츠로서 집중 조명됩니다. 사업단은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는 10여 년 만에 사찰 음식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개념과 범주, 방법 이와 같은 것들 표준화를 해서 이미 문화재청과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따듬고 잘 협의해서 올해 안에 지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불국사 등 경주 인근 템플스테이 사찰에 참가국 정상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단은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공익을 위해서도 산문을 적극 개방해 불교 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명상 템플스테이 중점 사찰 운영 등 선명상과
템플스테이의 만남은 종단의 선명상 확산 기조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남 담양에 들어설 조계종의 국제 선명상센터가 이르면 올해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담양 명상센터의 연내 착공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담양의 명상센터는 지금 설계를 착착 진행해서 5월 달이면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선명상센터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계종 선명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에 설치할 계획인데 담양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됩니다. 진우 스님은 기존 사찰에서 명상 체험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국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며 치유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아마 근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적 사건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치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찰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치유 시설이라든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불교계가 수습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데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추후 피해 보상이나 특별 지원 방안을 담은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에서 진행된 갑진년 동안거 정진이 해제일을 맞았는데요. 덕숙 총림 수덕사는 해제일을 하루 앞두고 동안거 해제법회를 열어 치열한 용맹정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해사와 향천사 등 제방선원의 수행납자와 외호 대중들은 수행정진을 회항하고 산문 밖으로 나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수행길에 올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덕승 총림 수덕사가 갑진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당초 동안거 해제일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한 겁니다. 말사인 정해사와 향천사, 계심사와 천장사, 견성암, 보덕사의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납자와 수덕사 외호 대중은 함께 법회에 참석해 지난 석 달간의 치열한 수행정진을 회항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산하대지 제 모습 지심바다입니다. 목탁 소리, 종소리, 새소리 지심바다입니다. 시방 3세 제망차례 꽉 찬 지심바다. 해제 만행 걸음걸음 천일 기도요 만일 기도입니다. 해제 후 만행을 떠나는 선원대중 161명에게 우송대종사는 직접 안거증을 수여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주지 도신스님은 안거 정진을 외우함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밝히며 해제를 맞아 길을 나서는 수자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잘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더욱더 잘 모시는 소임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일을 맞이해서 만행하시는 동안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안거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거를 해제한 수행납자들은 선언정진에 이어 산문 밖으로 만행길에 나서며 깨달음을 향한 수행길을 이어갑니다. 해제를 맞이한 한 스님은 기필코 성불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이곳에서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공부는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사를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이 안거가 끝나는 것입니다. 덕승 총림 수덕사 동안거 결제법회와 우송대종사 법문은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오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과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험항공선사의 법맥을 이은 한국선의 종가 덕승 총림 수덕사의 뜨거운 정진 열기는
매서운 늦겨울 추위마저도 녹였습니다. 예산수덕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 명칭을 당초 이름인 노계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운사는 그제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81차 교구종회를 봉행하고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을 노계원으로 건립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 포교당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반야사에서 원래 이름인 노계원으로 변경하는 건을 상정했습니다. 마실 물도 또 전기도 없는 이 캄보디아 국경마을에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16년간의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불자 봉사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오시환 대표가 쓴 오지에서 끌다는 이 베풀매 기록이라기보다 바라밀의 실천경이었습니다. 이 후원자들과 함께한 북콘서트 현장을 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마을인 뽀디봉은 이 나라 최고 스승인 떼뽕 스님이 마련한 땅으로 물도 전기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17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끝까지 잔존했던 지역인 뽀디봉에 자유와 함께 화전민과 항복한 군인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떼뽕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16년 전 인연을 맺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입니다. 제가불자 중심의 순수 민간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쉼 없는 활동은 뽀디봉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은 아주 작은 단체거든요. 이 작은 단체인데 끊임없이 가게 되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많이 변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수레꾼의 오시환 대표는 뽀디봉을 오가며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은 데다 최근 공예학교 설립까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책 자비를 나르는 수레 오지에서 끌다를 출간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말로 다하지 못할 우여곡절과 보람, 위기와 감사함의 기억을 전직 카피라이터답게 군더더기 없는 글로 풀어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곳곳에 녹아있는 책에는 단체를 만든 남지심 소설가부터 현지에서 실무를 도맡은 고 장현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수레꾼들과 현지의 교사와 학생들의 이름이 글 가운데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6년 여러분이 16년간의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지루하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도 이거 만들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그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책 출판을 기념한 북콘서트에는 그동안 묵묵히 수레꾼이 가는 길을 지켜본 후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푼 씨앗은 뽀디봉 지역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안정적 직업을 구할 수 있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레꾼의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유학한 후 취업에 성공한 장학생도 참석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캄보디아를 이제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거고 그 한국에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수레꾼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캄보디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밀고 끈 수레는 척박하고 가난한 땅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으로 만 가지 공덕을 짓는 모임인 만공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방송 포교를 위해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후원금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는데요. 강산이 변하는 시기를 앞두고 이 만공회가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자, 길었던 설 연휴 내내 한파가 찾아왔더니 이젠 이렇게 온통 눈 세상이 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 BBS 불교 방송에는 이 추위도 잊은 채 종일 내내 에너지 넘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방송포교 후원의 산실.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에 나선 BBS 불교 방송의 10년째 든든한 버팀목, BBS 후원 조직 만공회입니다. 와, 만공회. 자, 이게 바로 만공회가 어떤 조직인지 알려주는 그 책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만공회 가족들을 위해서 BBS가 전하는 축원 기도는 물론이고, 와,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만공회가 어떤 조직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12층 전법 후원국으로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만공회입니다. 곳곳에서 전화 통화가 한창인데 모니터를 뚫을 정도로 초집중. 선배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지금 저희가 모연 중이어가지고 네, 지금 청원수집에서 모연 중이셔서 네, 저희가 전화 받고 지금 접수 받고 있어가지고. 보통 모연은 전화 말고도 다른 또 경로가 있는 거예요? 네, 모바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선배님에게 만공회란? 갑작스러운데 만공이랑 가족이다? 가족이다. 모두 만인의 가족. 우리 부처님의 가족. 부처님의 그럼요, 가족. 부처님의 가족. 네. 미래의 만공회 공덕주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어디든 간다. 곳곳에서 부는 만공회 동참 열기 덕분에 요즘 전법 후원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좀 되게 간드러지고 나긋한 음성을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좀 선배님만의 전화 상담 팁이 있다. 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팁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정말 저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인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웃고 막 제스처도 이렇게 하면서. 만공회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스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누구신가요? 알려주십시오. 자영스님. 만공회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발벗고 나서는 자용스님 덕분에 우리 만공회 가족들은 언제나 든든하다고요. 이 정도면 양파라트 보내드릴만 하죠? 이 만공회라는 조직이 BBS 불교 방송에 갖는 의미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공회는 불교 방송에서는 정말 부처님 말씀,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게 만공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 이 만공회 조직이 이제 10년 되어 가는데 만공회 없으면은 불교 방송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185에 3000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이런 거로 좀 만공회 송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 저 그래서 옛날에 185 3000번 이런 거 막 노래도 만들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185 3000번 185 3000번 트로트로도 만들었었어요. 트로트요? 185 3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이렇게 노래가 있으면은 185 3000번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소원 성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185 3000번 안에. 자, 전법 후원국 사무실 저희 둘러봤는데요. 만공회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마음의 부자. 정원 성취.
모든 가피를 다 부처님 가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12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